안녕하십니까. 화이통방송입니다. 예. 오늘 그 아파트너 대표인 권혜석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고맙습니다. 제 영광입니다. 예. 잠시 전에 아파트너와 도로교통단 부산광역시 지부가 MOU를 체결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에 관한 간단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너가 무엇인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저희들은 아파트의 파트너입니다. 아파트가 생긴 지 40년, 50년이 되어 가고 점점점 아파트로 첨단화, 고급화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런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한 사항, 예를 들면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아파트의 어떤 알림이라든가 공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실시간적으로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대충은 이제 어떤 것이 파악이 됐는데 좀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앱으로 운영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자투표라든지 방문 차량 관리 같은 거, 뭐 고급 아파트는 되어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또 안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또 커뮤니티 시설 관리라든지 안심 주차라든지 뭐 또 어린이들이 통학 유치원에 갔다 오거나 했을 때의 그 활동 중요 사항, 놀이터에서 움직이는 사항들을 관리한다든지 뭐 CCTV 역할을 하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 접수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편리함을 주는지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좀 짧게 하세요. 우선 방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방문 차량 예약이 필요 없는 아파트가 있고 방문 차량이 필요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차량이 오기 전에 미리 이런 차가 올 거라고 관리사무소에 휴대폰으로 해서 미리 공지를 주면 그 차에 대해서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들어오는 게 방문 차량 기능이고 그리고 CCTV는 놀이터 같은데 공공시설이나 그런데 아이들 휴대폰에서 제가 직장에 있더라도 우리 아이가 잘 노는지, 제가 주방에 있더라도 아이가 잘 노는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건 이미 이제 이 고급 아파트들이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앱으로 운영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고지서라든지 뭐 이렇게 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잡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었었는데 그것을 내 손 안에 앱에다가 모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 이게 하게 된 원인이 이게 처음은 아파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였다가 이쪽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계기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사실 저에 대한 계기는 사실 이런 류의 비슷한 업체들이 과거 20년 동안 많았었습니다. 아파트 홈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바뀌고 모바일도 그냥 단순 앱이 아니라 단순 웹이 아니라 앱 기능에서 어떤 위치 파악까지도 되고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제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잘 조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앱으로 운영하는 거, 요걸 전환하게 되거나 또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군데가 하는데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차고 올라오면서 소송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어떤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님 저희들이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잘 힘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도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사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공공단체들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런 아파트의 서비스를 같이 합시다라고 했을 때 호응이 높고 또 폭발적으로도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알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너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은 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활용이 안 됐는데 처음에 아예 아파트 공급하는 아파트 회사라든지 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런 방법의 발상을 했다 이 말씀이구만요. 맞습니다.
그럼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저희들은 2017년 9월에 주식회사 아파트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년이네요?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류를 하자고 하면은 혁신 기업이면서 스타트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벤처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차게 이걸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2년 동안에 많은 이런 기관이나 또 아니면 또 아파트 이런 데에 조금 그렇게 이제 뭐랄까나 이 공급을 했다고 그럴까? 예. 계약을 맺은 데가 많았을 건데 지금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로는 전국에 제주도부터 강원도, 서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680개 단지에 저희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예. 약 65만 세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자체들과는 한 10여 개의 지자체하고 협정을 맺어서 저희 아파트 앱 보급에 같이 노력하고 있고 어디 합니까? 10여 개면 전국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우선 서울 경기도 많은데 어떤 뭐 서울의 성북구 같은 경우라든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부천시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 연제구 이렇게 해서 하나씩 동구 이렇게 하나씩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또 하는 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반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쪽으로는 전국 아파트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정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에는 뭐 인터넷 선도 들어와 있지만 또 ERP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ERP 회사 뭐 이지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업무 협정을 맺어서 이 앱을 공급하는 데 하고 있고 건설사도 대한민국 1군 건설사가 현재는 한 2군데 정도 들어있고 그 외에 이제 건설사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로교통단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교통사고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면서 교통이다 보니까 생활 밀접한 그런 행정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할 일도 상당히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니즈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대응해 주는 거. 이 쌍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창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일단 저희들은 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지금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만일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본부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처가 지금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접목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도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사실 아파트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알리는 소식도 볼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 물론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 아파트너의 채널란에 넣어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그리고 미리 주민의 정보라든가 미리 알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너를 이용해서 설문조사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시급하게 운영을 하는 게 금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75세 이상의 그런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성 검사를 별도로 또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주기도 이제 단축을 시켜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일단 우리 기관이 지금 성수기일 때가 운전면허 이런 시험장이 그 방학 때 됩니다. 여름 또 겨울 방학 때가 되는데 그때는 그때 이제 피해서 노인분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시니까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연말로 계속 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폭주가 되면은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한정된 인력은 그것도 뭐 그 부분을 늘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운전면허 반납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뜨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그게 국제 운전면허증을 대체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질적 이익이 더 많이 가고 맞습니다. 해서 많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를 필두로 해서 지금 그 안전속도 5030 그러니까 속도를 평상시 속도보단 그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까지 10km씩 줄이는 거 이런 걸 이제 부산시가 먼저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우리가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홍보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을 해서 소통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서도 이게 정책이라는 게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 수혜자들이 얼마나 그 불편한지 수정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속도가 좀 있겠죠. 저희도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 홍보라는 것이 어떤 한 매체를 통한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회사도 발전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원이 뭐 세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희를 해서 어느 홍보의 한 수단으로서 또 홍보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한다면 저는 잘 맞을 것 같고 그게 확대된다면 그래요? 충분히 잘 될 것이다. 아니 여기 아까서 보니까 전자투표 아파트 전용 이게 입주민 투표라든 이런 걸 활용한다고 하던데 상당히 그것도 의미가 있고 모이고 할 필요 없이 앱에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진일보 한 거고 조금 아까 팁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에 어떤 지역에 이런 정책을 필 때 이런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수요를 물었고 확인하고 쌍방향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만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은 그걸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출장 나가고 어쩌고 하고 또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간단하게 손 안에서 앱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흥분되네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택배 알림이나 쪽지 기능이라든지 조식 서비스 뭐 채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잘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사실은 모든 활성화보다는 쪽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쪽지 같은 경우에도 왜 입주민인데 옆에서 위에서 쿵쿵댄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전화로 하기도 그렇고 관리사무소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살짝 쪽지 기능을 보내서 이런 기능으로 할 수 있다가 좋지 이런 쪽지 기능이 막 폭주해서 주민들 간에 이 쪽지 전쟁이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쪽지 기능은 기능은 충분히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라는 뜻에서 쪽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택배는 그런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위 아파트에 관한 플랫폼 우리가 통계를 보면 한 60%쯤 됩니까? 아파트가? 전국주택? 전국의 60%를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아파트 문화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럴 건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 정보 소통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벤처고 혁신 기업이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IT, 이 성공적인 IT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할 아파트의 페이스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부로 앞으로 어떤 포부가 있으신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주식회사 아파트너 출발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 아파트에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 아파트라는 게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동남아에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진출해서 아파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저희 아파트 앱이 가장 편리하다, 가장 좋다.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지금 10미터 인구를 갖고 있죠. 상당히 많은 것 좀 일단 그 플랫폼의 성공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건데 초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면에 있어서 활용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이런 분들은 거기다 필요한 것들을 지금처럼 뭐 전단지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앱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 아니면은 또 이 아파트
단체 이런 이 구매라고 할까? 뭐 그런 것도 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규모의 경제 이제 이 가입자들이 많이 있어야 더 폭발적인 힘을 이제 발휘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점에 상당히 이제 초반에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실험을 해보고 좋다 그러면은 각 공공기관에도 많이 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하나 나와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행정이 뭐 이런 이 노동지압적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봅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권 대표님, 권혜석 대표님은 성공과 이 좌절을 겪고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정을 태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 창업 지금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에 관한 하나의 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어쨌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쭉 밀고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는 뭐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총학 출신이라고 그래요. 총학생회장. 네,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어디 학교예요? 네, 동서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동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교직원으로도 또 채용이 된 것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화장품 회사에서 랭킹을 달랬던 그런 성공 과도 이런 것도 재미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저돌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책으로 써서 조금 희망을 좀 만들고 또 도전하는 모습. 일부는 그렇게 거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단 도전했던 이런 도전 정신. 2부는 또 성공가들을 통해서 뭔가를 또 나눌 수 있는 이 부분. 그런 측면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책 한번 내십시오. 책 지금 사실 그렇게 추천을 받으니까 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냐 지금도 사실 저는 남들은 주위에서 성공했다 하는데 저는 사실 무엇을 보고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면 지금 성공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 도전기를 쓰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책 쓰는 거에 관해서 사실은 뒤집어서 강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텍스트를 정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홍보하는 측면에서 좋고 강의를 같이 해나가면은 홍보 겸해서 책도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왜냐면 재료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저도 도전하기 잘할 거예요. 책 만드는 데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오늘 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 스토리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사실 참 재미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 화이통 방송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주 해. 시간이 너무 길면 재미가 없어서 사실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아마 방송을 처음 하셨을 처음인 것 같은데 해보니까 어때 소감 우리 시청자들한테 마지막 소감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파트너에 대한 부탁도 한번 하십시오. 인터넷 방송을 보는 건 많이 봤는데 막상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또 나름대로 영광이라 생각하고 전 세계 어딘가 누군가 또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두근두근 거리까지 하는데 어차피 아파트너 대표이사권에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 아파트에 살고 계신 입주민 관리사무소 또 입대위 회장님들 저희 아파트너 한번 선택해 주시면 아파트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입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아파트너 치시면 아파트너 홈페이지 있습니다. 1600-3123 전화 주셔도 되고 아파트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락처나 컨택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권혜석 아파트너 대표하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은 굉장히 변해요. 사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도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규모 경제 굉장히 60%라는 그런 규모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앱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소통의 방법, 그런 시스템, 그런 걸로 이제 아마 혁신을 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업, 벤처 기업이 아파트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상당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고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이통방송의 문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